강민수 경사님, 대통령께서 직접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민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대통령 표창이라니요. 일주일 뒤 청와대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정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그때 객석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준호 아버지도 계셨죠. 그리고 민수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오늘 표창을 받는 강민수 경사는 특별합니다. 경찰청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민수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 아버지와 닮은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제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최상진 씨가 신장 이식을 받을 때 익명으로 전 재산을 기부한 사람이 바로 강민수 경사였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죠. 그는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민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경찰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경례를 했습니다. 과연 강민수 경사는 어떤 정의로운 일을 하여 표창을 받게 된 걸까요? 2010년 12월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병원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하얀 벽에 기댄 채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응급실 앞 빨간 불빛이 켜질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에 하얀 가운이 보였어요. 네, 저는 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뇌출혈이 너무 심하셨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14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죠.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조문객도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거든요. 민수는 검은 교복을 입고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수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한때는 잘 나가는 IT 벤처 사업가였던 사람. 지금은 초췌한 얼굴에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남자일 뿐이었죠. 아빠, 엄마가 왜 죽어야 했어요?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사업만 아니었으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눈물이 싫었어요. 엄마가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나간 것도 빗길에 사고를 당한 것도 다 아버지 때문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강태식 씨! 돈 갚을 날짜가 한참 지났잖아! 굵은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민수는 방문 틈으로 거실을 훔쳐봤습니다. 문신을 한 남자 셋이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었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벌써 6개월이나 기다렸어! 10억을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순간 민수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10억이라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는다는 거죠? 애라도 팔든가 해서 돈을 마련해! 다음 주까지야! 사채업자들이 떠나고 난 뒤 아버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너는 이모 집에 가서 지내야겠다. 싫어요. 뭐? 이모 집에 안 갈 거예요. 거기 가면 눈치만 보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래? 나는 너를 돌볼 형편이 안 돼. 제가 알아서 살게요. 아버지도 알아서 사세요. 그날 밤 민수는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엄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새벽 4시 민수는 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때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야 했으니까요.
학교 근처 김밥 천국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사장님은 중학생을 쓰기 싫어했지만 민수가 계속 부탁하자 마지못해 받아줬어요. 시급은 3,500원. 하루 4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42만 원을 벌 수 있었죠. 야, 강민수! 학교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목소리.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학년 선배들이었어요. 학교에서 유명한 일진들이죠. 선배님, 너 요즘 돈 번다며? 좀 빌려줘. 저 돈이 없는데요. 퍽! 주먹이 배에 박혔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위장에서 신물이 올라왔죠. 거짓말하지 마! 김밥집에서 일한다고 들었어. 선배들은 민수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겨우 모은 2만 원이 사라졌어요. 내일도 가져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민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은 이렇게 차갑고 무서웠어요. 그날 밤 민수는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뛰어내릴까? 하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누군가 민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돌아보니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교복이었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너, 우리 학교 2학년이지? 나는 3학년 최준호야. 준호라는 선배는 민수와 달랐습니다. 깔끔한 교복, 비싼 운동화, 최신 스마트폰. 부잣집 아들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시간에 여기 있는 걸까요? 집에 가자. 이런 데서 뭐하니? 선배는요? 나? 나는 산책하다가 너를 봤어. 표정이 이상해서. 준호는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누가 때렸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일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와. 형이 도와줄게.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은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다음날 점심시간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옥상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민수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왔네. 앉아. 민수는 조심스럽게 준호 옆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준호의 교복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비싼 섬유유연제 냄새였죠. 어제 누가 때렸는지 말해줄래? 그냥 선배들이에요. 이름이 뭔데?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일진들의 이름을 말하면 보복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의 눈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박진수 선배랑 그 패거리들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놈들이구나. 돈 뺏어갔지? 네, 얼마나? 2만 원이요. 내일도 가져오래요.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나왔어요. 준호가 휴지를 건넸죠. 울지 마. 형이 해결해 줄게.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수 패거리가 교무실로 불려갔어요. 30분 뒤에 나온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죠. 그리고 방과 후 박진수가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야, 강민수. 미안하다. 네, 돈 돌려줄게. 그리고 앞으로 건드리지 않을 거야.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무서운 선배가 사과를 하다니요. 박진수는 2만 원을 꺼내 민수에게 줬습니다. 최준호가 너 동생이라고 했어. 몰랐다. 정말 미안해. 동생?
민수는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돈을 받았어요. 선배들이 가고 난 뒤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해결됐지? 선배, 어떻게 한 거예요? 비밀이야. 그보다 배고프지 않아? 밥 먹으러 가자. 준호는 민수를 학교 앞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제육볶음 정식을 시켜줬어요. 민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죠. 김밥집에서 먹다 남은 김밥만 먹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선배는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준호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나도 혼자인 게 어떤 건지 알거든. 부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맨날 해외 출장이야. 집에는 가정부 아줌마만 있고. 민수는 준호를 다시 봤어요.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었구나 싶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혼자 다니는 애들이 보여. 너도 그 중 하나였고. 그날부터 민수와 준호는 친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김밥집 알바로는 돈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배달 일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민수는 비몽사몽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밖은 아직 캄캄했죠. 신문 가게에 도착하니 아저씨가 신문 묶음을 건넸어요. 첫날이니까 천천히 해. 이 구역 지도야. 민수는 자전거에 신문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참을만 했어요. 한 집 한 집 신문을 넣으며 구역을 돌았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야? 새벽 거리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민수가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선배? 이 시간에 왜? 조깅하러 나왔는데 내가 보여서? 신문 배달하는구나. 민수는 부끄러웠어요. 준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도 할래. 네, 신문 배달 말이야. 나도 하고 싶어. 민수는 준호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도 새벽에 나왔습니다. 정말로 신문 배달을 시작한 거죠. 야, 이거 은근 재밌는데? 준호는 즐거워했어요. 민수는 그런 준호가 신기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배달이 끝나면 둘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아줌마, 김밥 2개 주세요. 또 왔네. 학생들. 여기 따뜻한 우유도 먹어. 편의점 아주머니는 늘 친절했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민수야, 너는 꿈이 뭐야? 저요? 경찰이 되고 싶어요. 경찰. 왜?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서요. 저처럼 혼자인 사람들을. 준호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멋진 꿈이다.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그럼 우리가 나중에 같이 일할 수도 있겠네? 그런가요? 응. 경찰이 범인 잡으면 검사가 기소하고 변호사가 변호하잖아. 둘은 웃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사는 고시원에 또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술에 취한 모습이었죠. 민수야. 아빠다. 왜 오셨어요?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모은 돈을 또 달라는 거예요. 없어요.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알바한다는 거 다 알아. 아버지가 고함을 질렀어요. 민수는 무서웠지만 꿋꿋하게 맞섰습니다. 제가 번 돈이에요. 드릴 수 없어요. 이 자식이. 아버지가 손을 들었을 때 누군가 그 손목을 잡았습니다. 준호였어요. 아저씨, 그만하세요. 넌 누구야? 민수 친구입니다. 아드님이 힘들어 하잖아요. 아버지는 준호를 노려봤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먼저 물러났어요. 나중에 보자. 아버지가 떠나고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괜찮아? 네. 고마워요, 선배. 아버지가 자주 오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게 어때?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도움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며칠 뒤 준호의 도움으로 민수는 다른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보증금은 준호가 빌려줬죠. 민수는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민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준호는 명문고에 진학했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민수와 만났어요. 민수야, 대학은 꼭 가야 해. 경찰 되려면 필요하잖아. 알아요. 돈 좀 더 모으면 준비할 거예요. 18살이 된 민수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건설 현장이었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안전관리 자격증도 독학으로 땄어요. 월급이 300만 원을 넘자 민수는 처음으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준호가 감탄했어요.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죠. 이제 돈 걱정은 좀 덜 하겠네? 네. 이제 진짜로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통장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5천만 원만 모으면 대학도 가고 경찰 시험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돈이 곧 전혀 다른 곳에 쓰이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2015년 봄 민수는 20살이 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안전관리 팀장이 됐죠. 매달 35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으로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쌓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현장을 돌고 있었어요. 민수 팀장님, 전화 왔어요. 사무실에서 달려온 직원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민수 씨죠? 저는 대부업체 골드론입니다. 아버님이 연락이 안 되셔서. 순간 민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버님이 저희한테 3천만 원을 빌리셨는데 아드님을 보증인으로 세우셨더라고요. 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보증 선 적이 없는데요. 서류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또다시 아버지였어요. 이번엔 서류까지 위조한 거죠.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술집, 당구장, PC방. 아버지가 갈 만한 곳은 다 뒤졌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한 모텔 앞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초췌한 얼굴의 아버지가 돌아봤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민수야,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리다니! 미안하다. 사업이 망해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돈 어디 있어요? 도박으로 다 잃었다. 그 순간 민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5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 정말 사람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어. 아버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려고 했어요. 민수가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둘은 길가에서 몸싸움을 벌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민수는 아버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수가 아버지를 끌고 집으로 갔어요. 고시원 좁은 방에 아버지를 앉히고 물을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울고 있었어요.
진짜 죽고 싶다. 빚쟁이들이 나를 죽일 거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워도 아버지는 아버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5천만 원 전액 인출해 주세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민수를 봤어요. 전액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돈을 찾아 대부업체로 갔습니다. 3천만 원을 갚고 나니 2천만 원만 남았어요. 민수는 그 돈마저 아버지에게 줬습니다. 이걸로 빚 정리하고 새 출발하세요.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아버지는 민수를 멍하니 봤어요. 민수야, 이 돈이 제가 5년 동안 모은 전부예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민수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일하던 성수동 건설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부실 공사 때문이었죠. 으악! 살려주세요! 잔해 속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민수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다리가 깔렸어요. 민수는 콘크리트 더미를 걷어내며 사람들을 찾았어요. 먼지가 폐를 가득 채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위험해요. 나오세요. 동료들이 소리쳤지만 민수는 계속 들어갔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했으니까요. 6시간 동안 민수는 쉬지 않고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철근에 손이 찢어지고 발톱이 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 12명을 구해냈죠. 그 중에는 아이를 아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울며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생명을 구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죠. 다음 날 민수는 뉴스에 나왔습니다. 성수동 붕괴 사고의 영웅 강민수 씨.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민수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날 저녁 준호가 찾아왔어요. 야, 너 뉴스 봤어? 진짜 대단하더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 너 때문에 12명이 살았잖아. 준호는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어요.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죠.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수는 망설이다가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5천만 원이 사라진 일까지요. 뭐? 그 돈을 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도 아버지니까요. 너무 착한 거 아니야? 그 돈이면 대학도 가고 뭐든 할 수 있었는데.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다시 모으면 되죠. 전 괜찮아요. 하지만 준호는 민수의 표정을 봤어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죠. 민수야,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 갑작스러운 말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디가 아프신데요? 신장이 투석을 받고 계시는데 이식이 필요하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이 기증하면 되잖아요. 그럴 거야. 근데 수술비가 문제야. 7천만 원이 필요한데. 민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은 돈이 없고 준호는 돈이 필요하고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알지? 아니야. 겉만 그래. 아빠 사업도 어렵고. 준호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12명을 구했지만 가장 소중한 친구는 도울 수 없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새벽이 되자 민수는 결심했어요. 아직 방법이 하나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었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준호는 민수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민수는 붕괴 사고 보상금으로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건설사에서 지급한 영웅 포상금이었어요. 언론에서는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떠들었지만 민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운명 같았죠. 새벽 3시, 민수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옷 몇 벌과 경찰 수험서, 그리고 준호와 찍은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을 남겼어요. 은행은 아침 9시에 열었습니다. 6천만 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주세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민수는 돈을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입원한 대학병원이었죠. 원무과 창구에서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상진 환자분 수술비 납부하러 왔습니다. 보호자 성함이 익명으로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5천만 원이요. 민수는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어요. 직원의 눈이 커졌죠. 이게 다 수술비인가요? 네. 나머지는 보호자 통장에 입금해 주세요. 최준호 씨 이름으로요. 민수는 준호의 계좌번호를 적어줬습니다. 1천만 원은 준호 가족의 생활비로 쓰라는 뜻이었어요. 병원을 나오며 민수는 한 번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서 준호가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겠죠. 이제 수술도 받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준호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형,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형이 나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아버님 수술 잘 받으시고 형도 건강해. 경찰 될 때까지 연락 안 할게. 그때 다시 만나자. 동생 민수가. 그리고 민수는 사라졌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낡은 고시원이 민수의 새집이 됐어요. 창문 밖으로는 산만 보이는 곳이었죠. 여기서 1년간 경찰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뭐? 누가 아빠 수술비를 냈다고? 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누가 낸 걸까요? 선생님, 정말 모르세요? 누가 낸 건지. 죄송합니다. 익명으로 처리하셨어요. 단지 보호자님 통장에도 입금하라고 하셨다고? 준호가 통장을 확인하니 정말로 1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집에서 민수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바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수가 한 짓을 알게 된 거죠. 붕괴 사고 보상금을 전부 아버지 수술비로 쓴 거예요. 준호는 미친 듯이 민수를 찾아다녔습니다. 고시원, 건설 현장, 아는 곳은 다 뒤졌어요. 하지만 민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제발, 어디 있는 거야? 민수의 아버지도 찾아갔어요. 아저씨, 민수 어디 있는지 아세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몰라. 그 녀석이 준 돈으로 빚 갚고 새 삶을 살고 있는데 미안해서 얼굴도 못 보겠어. 민수가 돈을 줬다고요? 그래. 자기가 모은 전부를 나한테 줬어. 나 같은 아비한테. 태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 강원도 산골에서 민수는 하루 16시간씩 공부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죠. 가끔 창밖을 보면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형, 잘 지내고 있겠지? 외로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다 미래를 위한 거니까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수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티며 공부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실력은 놀랍게 늘었어요. 모의고사에서 항상 상위권이었죠. 이번엔 꼭 붙을 거야. 민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되면 당당하게 준호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시험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들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필기 시험이 끝나고 체력 시험이 있었어요. 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단련된 체력으로 모든 종목을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특히 구조 훈련에서는 감독관들이 감탄했어요. 저 친구 실전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붕괴 사고 때 그 영웅 아닌가? 결과 발표 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최종 합격.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1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엄마, 저 해냈어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경찰이 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준호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경찰 교육원에 입학한 민수는 다시 한번 놀라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사격, 체포술, 법률. 모든 과목에서 최고였어요. 특히 인명구조 훈련에서는 교관들도 혀를 내둘렀죠. 강민수, 넌 특공대 가야겠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기뻤어요. 특공대는 경찰의 엘리트 부대니까요.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교육원 졸업식 날 민수는 멀리서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지? 태식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민수야, 축하한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 친구가 알려줬어. 최준호라고. 민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찾아갔다니. 그 친구가 그래. 내가 경찰 됐으니 이제 나타날 거라고. 꼭 와보라고 해서. 그때였습니다. 강민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민수가 돌아보자 준호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1년 반 만의 재회였죠. 이 바보야. 왜 연락도 안 하고? 준호가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민수도 준호를 안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지 않았죠. 형,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수술 잘 받으셨어.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셨고. 다 내 덕분이야. 준호도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그건 바로 진정한 우정이었어요. 2018년 7월 15일 서울의 한 은행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움직이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복면을 쓴 남자가 총을 들고 소리쳤어요. 은행 안에는 20명의 시민이 갇혀 있었죠. 그 중에는 어린아이를 아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민수는 방탄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특공대원이 된 지 2년, 이미 여러 작전을 성공시킨 베테랑이었죠. 강민수 경사, 상황이 어때? 범인은 40대 남성, 실직 후 생활고로 범행한 것 같습니다. 총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순 없어. 인질이 너무 많아. 그때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 안의 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뭐, 위험해.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인도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민수는 방탄복을 벗었어요. 무기도 내려놨죠. 맨몸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쳤어. 그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저를 믿어주세요. 민수의 눈은 단호했어요. 결국 팀장이 허락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누구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범인이 총을 겨눴습니다. 민수는 두 손을 들어 보였어요. 저는 무기가 없어요. 그냥 대화하러 왔습니다. 대화로 뭘 해결한다고? 범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도 힘드셨죠? 저도 알아요. 살기 힘든 게 어떤 건지. 민수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범인이 놀라 뒤로 물러났죠. 가까이 오지 마! 아저씨 자녀분도 있으시죠? 저기 아이 울음소리 들리시죠? 그 아이한테는 잘못이 없잖아요. 범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총을 쥔 손에 힘이 빠지고 있었죠. 나도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알아요.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았거든요. 민수가 또 한 걸음 다가갔어요. 이제 범인과 2미터 거리였죠. 아저씨, 같이 나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도 소개해드리고 일자리도 찾아드릴게요. 그 순간 범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도와줄 거야? 네, 약속해요. 대신 총을 내려놓으세요. 범인이 천천히 총을 내렸어요. 민수가 다가가 총을 받았습니다. 가짜 총이었어요. 다들 나가세요. 안전해요. 인질들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를 아는 엄마가 민수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에 민수는 3년 전 붕괴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엄마를 구했었죠. 범인은 민수와 함께 걸어 나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바깥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어요. 민수는 무사히 인질극을 해결한 거예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요. 다음 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수 경사님, 대통령께서 직접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민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대통령 표창이라니요. 일주일 뒤 청와대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정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그때 객석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준호 아버지도 계셨죠. 그리고 민수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오늘 표창을 받는 강민수 경사는 특별합니다. 경찰청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민수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 아버지와 닮은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제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최상진 씨가 신장 이식을 받을 때 익명으로 전 재산을 기부한 사람이 바로 강민수 경사였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죠. 그는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민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경찰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경례를 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준호가 달려왔어요. 야, 너 진짜 멋있다. 형, 청장님이 아버님 친구셨어요? 응, 대학 동기야. 그래서 내 이야기를 다 아시더라고. 준호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민수야, 덕분에 살았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준호가 제 친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때 민수의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 어색했지만 단정했죠. 아들, 자랑스럽다. 아버지, 이제 건설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해. 너처럼 사람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민수는 아버지를 안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10년 후 2028년 강남경찰서 청소년과 강민수 경감님, 오늘도 학교 강연 있으시죠? 네. 오늘은 중학교에 가요. 민수는 이제 청소년 범죄 예방팀 팀장이 됐어요.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죠. 사무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최준호 변호사님이 오셨네요. 우리 재단 아이들 법률 상담하러 왔지. 준호는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민수와 함께 새로운 새벽 재단을 만들었죠.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애들도 삼촌 보고 싶대. 그래, 우리 딸도 데리고 갈게. 둘 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어요.
가족처럼 자주 만나며 지냈죠. 재단 사무실로 가는 길,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에 신문을 배달하는 청년이 보였어요. 옛날 자신의 모습 같았죠. 저 친구도 언젠가는 빛을 볼 거야.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나 새벽의 어둠을 지나면 아침 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민수가 그랬듯이, 그리고 민수가 도운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단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죠. 네, 지금 가겠습니다. 민수는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새벽을 밝혀줄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가 선택한 삶이었고 가장 행복한 삶이었으니까요.